안녕 형들 반가워.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액션 스타들, 다리찢기의 달인 장클로드 반담, 표정 연기의 달인 스티븐 시걸, 스피디한 몸놀림으로 굉장한 액션을 보여주었던 위슬리 스나이프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현란한 무술 실력으로 스크린을 화려하게 장식했었고, 이런 액션을 본 팬들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동시에 이때의 레슬링 팬들은 이러한 사나이들이 링에 만약 오르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였어.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무술 실력으로 링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레슬러가 있었지. 바로 링의 붕붕이 형 랍 밴 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덤블링과 공중발차기를 현란하게 보여주며 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전설의 레슬러였어. 더군다나 장클로드 반담을 빼닮은 모습으로 이 형님의 인기는 한때 상종가를 치며 스타덤에 올랐지.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줄 형님 또한 그것에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무도 실력으로 링에서 화려한 실력을 뽐냈거든. WWE의 대표적인 하드코어 레슬러로 뽑히고 있는 빈스 회장의 아들 쉐인 맥마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링에서 내달렸던 레슬러인데, 이 형님 하면 생각나는 명장면이 있지. 2000년 8월 쉐인이 높은 세트장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이때 쉐인을 죽도로 마구 내리쳤던 사나이가 있었는데, 이날 공중에 몸을 던진 쉐인도 대단했지만 한 남성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등발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돌아갔었거든. 그리고 쉐인과 같이 몸을 던지며 엄청난 장관을 만들어낸 모습에 이 미스테리한 남성은 우리들의 기억에 깊숙이 박히게 되었어. 이 레슬러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 남성의 이름은 스티브 블랙맨. 이름부터가 뭔가 멋짐이 자르르 흐르는 게 헐리우드에서 한가닥하는 스턴트 배우 같았어. 입장부터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에 쌍권봉을 냈다 휘두르며 갖은 생쇼를 펼쳤는데, 여느 레슬러에게선 좀채 볼 수 없었던 희한한 광경이었지. 그러니 현란한 무술 실력으로 링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매우 위협적이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돌려차기와 절도 있는 모습은 다른 레슬러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이 형님만의 트레이드 마크였어.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액션 배우, 마치 이소룡을 연상시키듯 우통을 깐 모습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온 유전자 같은 모습이었고, 얼굴도 영화배우 뺨칠 정도의 미담인데다가 몸에 붙은 근육의 우람함과 균형 잡힌 몸매는 이 형님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어. 위에서 말했듯이 이 선수의 주특기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마치 무술을 하는 타격이었다고 했지. 무도인의 기믹은 여럿 있었지만 실제 호신술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 자칫 잘못했다간 상대의 안면에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타격기를 절제하며 정확히 쓰기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 이곳이 링인지 도장인지 모를 정도로 현란한 손놀림으로 상대 급소를 노리는 날카로운 공격은 이 형님의 주특기. 그리고 육중한 체격으로 돌려차기를 비롯하여 마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라 붙여진 기술 바이시클킥을 멋들어지게 날리는 멋진 형님이었어. 이때 여러 무기를 잘 다루어 별명이 리셀리폰이었는데, 그 특기에 걸맞는 레슬링 룰이 따로 있었거든. 지금은 안타깝게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아쉽게 사라진 바로 그 챔피언십. 맞았어. 한때는 상남자들의 격돌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하드코어 매치였어. 드럼통, 소화기, 의자 등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 대결을 벌일 수 있는 룰이었는데, 팬들의 손에 여간 땀을 쥐게 했던 경기가 아니었어. 2002년 8월 아쉽게 룰이 없어지면서 폐지가 된 하드코어 챔피언을 이 스티브 형님은 무려 6번을 석권했을 정도로 무기 사용 및 각종 무술에 능통했던 그에게는 동시대에 적수가 없을 정도였지. 특히 이 형님 하면 생각나는 무기가 있어. 대나무로 만들어져 겉이 딱딱하고 매끄러워 마치 진검의 타격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는 죽도. 바로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링에 들고 올라와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타격에 맞게 팬들이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꽤나 인기 있는 모습이었어. 그 무시무시한 죽도를 이용해 상대를 들어올리며 바닥으로 내리꽂는 특이한 백스플래시도 아주 시원시원하였지. 이 형님이 WWE에 데뷔하는 모습도 한편의 영화와도 같았어. 1997년 어느 날 WWE의 거구의 레슬러 베이더가 수세에 몰린 이후 한 남자가 링 안으로 갑자기 들어와 경기를 회방 놓았어. 이날 링이는 난장판이 되었지만 팬들은 이 사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봐야 했는데, 역시나 그 사내가 스티브 블랙맨 형님이었겠지.
WWE는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의 매력에 푹 빠져 바로 계약서를 내밀며 영입에 박차를 가했고, 이때부터가 명실상부한 프로레슬러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 갑툭튀한 이 선수가 각종 무술의 유전자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팬들의 관심을 더욱 끌기 시작했는데, 이후 이때의 레슬러 오웬하트를 시작으로 드루즈란 선수와 각축을 벌이며 팬들에게 자주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무술의 달인이라는 무뚝뚝한 이미지는 처음엔 신선했지만 어느덧 이런 모습은 양날의 검이 되어 안타깝게도 오히려 밋밋해져 버린 기믹이 되었어. 이때 떠오른 스타 더럭과 듀듀 러브와도 맞붙기도 하면서 링에 자주 올라왔는데, 큰 역할을 기대했던 팬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좀체 화력이 미비했던 블랙맨 형님이었거든. 블랙맨의 존재감이 점점 미미해질 그때 그의 앞에 혜성같이 등장한 레슬러가 하나 있었어. 그는 바로 UFC 초대 챔피언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 켄 샴락. 켄 샴락은 이미 MMA에서 엄청난 활약을 벌인 선수라 사람들의 인지도는 상당했어. 각종 격투기 기술을 섭렵한 그였기에 이에 맞설 적임자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때 딱 들어맞는 사내가 바로 있었으니 이 스티브 블랙맨 형님이 아니었겠어. 이때 켄은 빈스 회장을 정조준하며 대결을 펼쳤는데, 이에 블랙맨을 영입해 대항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어. 켄 샴락이 제프 제러 테스트와 트리플 스렛 매치에 참가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에 도전했지만 그것을 블랙맨이 방해를 하며 두 선수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었거든. 그리고 이윽고 화려한 무도 실력을 가진 두 선수답게 아주 독특한 경기의 룰로 맞붙게 되었는데, 1999년 플리 로우리드에서는 차량들 사이에서 맞붙는 아이언 매치로 격렬한 경기를 펼쳤는데, 삼락의 체인 공격에 아깝게 패하며 쓴 고배를 마셔야 했어. 이윽고 썸머슬램에서는 마치 MMA 선수들처럼 철제 옥타곤에서 만나 실제 타격으로 대결을 벌였는데, 이때의 팬들은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실제 경기와 같은 모습에 손에 땀을 쥐며 이 경기를 지켜봐야 했지. 이후 1999년 서바이버 시리즈에선 마크 헨리 갱글의 발비너스와 링 위에 올라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후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레슬러 커트 앵글과 대적을 하며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어. 그러나 여전히 과격한 카리스마와 절제미로 점체 팬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고, 다시 미드카더 언저리에서 활약을 해야 했던 불쌍한 스티브 형님. 이런 모습을 딱하게 여겼던 한 사내가 그에게 접근을 하며 도움을 주려 하였는데, 이 남자도 제정신은 아니었거든. 그 사람은 바로 이때 개성망측한 인형의 얼굴을 들고 다녔던 바로 알스노우란 레슬러였어. 알스노우와 태그팀을 맺으며 자연스레 선역으로 전환했고, 태그팀 이름도 헤드치즈라고 우스꽝스럽게 지으며 이미지 반전을 시도. 조금 더 팬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려 했던 스티브 형님이었는데, 그의 딱딱한 몸놀림과 역시나 절도 있는 행동들은 오히려 유머 캐릭터에 걸맞지 않아서 어색해 보였고, 그만 태그팀도 해체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순간을 이겨내며 이것을 계기로 절치부심한 스티브 블랙맨. 이때부터 자신의 걸맞는 하드코어 매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 이후 극과 극의 기믹을 왔다 갔다 한 블랙맨 형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시나 물 만난 물공이 마냥 하드코어 매치에서 굉장한 화력을 보였는데, 2000년 6월 25일 킹 오브 더 링을 시작으로 이때 하드코어 챔피언 크리시 알리를 이기며 승승장구하더니, 우와, 하드코어 왕자의 6번이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어. 이후 빈스 회장의 아들 셰인 맥맨이 하드코어 경기에 뛰어들며 그와 대적하게 되었는데, 서머슬램 2000에서 둘 다 고공 다이빙을 하며 몸을 던진 모습으로 팬들의 추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명장면까지 만들게 되었어. 엄청난 무술 실력을 지녔어도 라커룸에서 거드름 안 피우며 굉장히 조용히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블랙맨 형님이었다고 해. 이런 블랙맨을 군기반장 JBL이 건들기 시작했고, 그때 블랙맨의 뚜껑이 완전히 열릴 때쯤 주위 레슬러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큰일이 벌어졌을 정도로 실전 싸움도 굉장히 고수였다고 하지. 그러나 몇몇 라커룸의 에피소드만 빼곤 큰 사고 한번 치지 않았던 진정한 무도인의 삶을 살았고, 전형적인 강강약약을 표방했던 진짜 상남자 스티브 형님이었어. 원체 성격이 무뚝뚝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것으로 레슬러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이것이 링의 모습에 고스란히 표현되었어. 그가 활동한 시기 스티브 오스틴과 더락 같은 톡톡 튀는 캐릭터가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도래했고, 블랙맨은 반대로 과묵하고 절제미가 돋보이는 모습이었으니 이때의 컨셉은 굉장히 상반되었겠지. 이 형님의 귀한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쇼맨십이 부족했는지 무도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쉽게 바꾸지 못하였는데, 이렇듯 시대와 걸맞지 않은 기믹으로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역시나 무리가 있었어.
메인 이벤트 자리에는 점차 오르지 못했지만 그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고 카리스마가 있어 WWE는 오히려 그와 꾸준히 계약을 맺으려고 시도를 했거든. 그러나 그가 메인 이벤터로 올라가지 못하고 짧은 레슬링 경력을 쌓는 데는 큰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고질적인 목 부상 때문이었어. 이런 부상으로 인해 얻은 편두통이 일상생활에도 그를 괴롭힐 정도로 심했고 주기적으로 링에서 모습을 감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 하지만 그런 몸 상태에서도 엄청난 무기들이 난무하는 하드코어 매체에 꾸준히 올라 수많은 레슬러들과 위험천만한 경기를 벌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자신을 보며 열광했던 팬들의 모습 때문이었을 거야. 미국 레슬러들의 화타라고 불리고 있는 조혜동 박사에게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되었지만 끝내는 링 위에 복귀를 못하며 우리의 추억 속에서만 깊게 기억되게 되었어. 2001년부터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뜨겁게 격돌했던 캠 샴락과는 오히려 절친이 되어 MMA 아카데미를 같이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지.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죽두를 들고 링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맞지 형님들? 오늘은 링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레슬러 스티브 블랙맨에 대해서 알아봤어.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링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